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 면접 준비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면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복수 교과를 융합하는 면접은 고려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할 건데요. 일단은 고려대학교 면접 방식이 변경이 돼서요. 융합형 면접은 계열적합형하고 인문특기자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면접 방식은 대기실에 들어오고 예비 면접실에서 문제를 풀죠. 감독관이 위치하고 학생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음 학생이 들어오고 다음 학생 들어오고 문제 준비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이 먼저 들어왔던 학생이 나가면서 면접실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본 면접실은 면접관이 있고 학생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면접이 진행되겠습니다. 복수교과 융합 면접 유형은요. 일단은 각 과목별로 지문을 줍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 영역 제시문이 없습니다. 인문 영역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영역 제시문이 간간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아야 한 지문 정도 주고 있어요. 문제가 2015, 16 융합형인제 지문 보시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쉬워졌고 내용들도 읽기가 지문 길이도 짧아지고 내용도 좀 쉬워지고 함축하는 의미도 좀 많이 없어져서 그래도 좀 준비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그 지문별로 쭉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지문별로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다른 질문들과의 차이점이라든지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한 단어를 다른 지문들에 적용해서 어떤 사회 현상을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분석 능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전공 적합성, 면접 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잘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단어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만 잘 연습을 해 가시는 게 일단 먼저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선택 이 부분에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서 사교육 영향평가 보시면 요 단어를 유치했느냐, 유치하지 못했느냐 가지고 점수가 차등 부여되기 때문에 공통 단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해설에 답이 있으니까 답을 스스로 맞춰가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통인 단어를 찾으려고 할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지문 안에 있는 단어에서 공통 단어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에 어,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한 단어를 뽑아서 나, 다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려고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가나, 다가 생각하는 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엮어내는 거니까 본인의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거를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지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파트에서는요. 이제 본인의 지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전공적 합성을 좀 살리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최대한 겹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자신의 생기부하고 겹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실제로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요런 부분에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뭐 그런 데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면접 대답을 할 때 문항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문항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를 하고 정리한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 써놨죠. 제시문 마의 현상은 뭐뭐뭐인데 이거는 뭐뭐뭐한 현상으로서 뭐뭐뭐한 의미입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이 미리 정리를 해두는 거죠. 정리를 한 다음에 요거는 뭐뭐뭐에도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이 됐는지 어떻게 대입이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안 작성을 할 때 본인의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나아가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답안의 형태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연습 문제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제 저작권 때문에 기출문제를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애들 예전에 준비할 때 만들었던 연습 문제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시간 재서 푸시고요. 답안 준비 시간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24분이고 발표 시간은 8분이에요. 요즘 출제하는 문항의 난이도보다는 상당히 높고요. 이 문제는 이공 계열을 중심으로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인문 계열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 삼아 봐보세요. 이거를 각각 저기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한 번에 보셔도 되고요. 뒤쪽에 가면 제가 한 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읽어가면서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무극성 분자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극성이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화학 내용이죠. 두 번째는 질량 중심이네요. 물리에 대한 내용이죠. 질량 중심은 내분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질량 중심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네요. 세 번째는 어, 양극단이 서로 반대되는 것보다 중간이 양극단이 더 반대된다.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생활인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C가 나와 있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C가 많이 나왔었어요. 요즘에는 안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참고해 두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인문 계열에는 가끔씩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많은 미술 작품이 나와 있네요. 네. 요것들을 캡처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가나다에서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요 단어를 찾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각각의 살짝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이제 없어졌죠. 예전 유형이긴 한데 예, 수학과 과학적 개념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요거는 이제 없습니다. 요런 문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3번 질문 1을 찾아낸 단어는 제시문 라와 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시오. 자, 라와 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예, 해설은 찍지 않겠습니다. 해설 찍었는데 아무도 안 들으면 제가 서운하니까요. 그래서 해설을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많이 와 있으면 제가 해설 영상을 다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4분을 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혹시 답안을 작성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첨삭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접 준비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일단은 기출문제는 입학처에 있어서 기출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스스로 녹화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기출문제가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분야의 여러 과목들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계열로 묶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준비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렵게 준비했을 때 쉬운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기출부터 준비를 하시고 최근 기출도 다 풀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전 기출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연세대 활동우수형 전형, 기획윤등 전형,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으로 디지스트와 유니스트가 있는데요. 올해는 실시하지 않지만 내년에 다시 실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 두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